자, 우리는 지금까지 언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. 그럼 이번 2018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가곡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성들을 모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작성 방법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선법이라는 장단, 선법, 그리고 뭐 식임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. 이게 바로 앞에서 음악적 특징들을 쓰라고 하는 거를 이 작성 요건, 그러니까 장단이나 선법이나 식임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써라, 서술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우리가 음악적 특징이라고 했을 때 뭐 선율적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식임새 장단의 특징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색의 특징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선율에서는 선법, 바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반우반개, 이미 나악보를 설명을 할 때 반우반개에 대한 특징과 그에 따른 식임새를 써봐라 라는 거가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요. 그 다음에 장단에서는 원래 가곡에서는 기본 장단에 대한 건 몇 번 나왔었어요.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대여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봤던 거가 문제가 조금은 더 진보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이 장단에 따른 말붙임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형식, 그 다음에 음색, 그리고 연주 형태 등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. 반우반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미 이번에 기출되었던 편락이라는 거가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반우반개 스타일의 환계락이라든지 계락이라든지 평론 같은 거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평론에 대한 것은 이미 이렇게 기출 문제에서 보았었던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문제에서 작성 방법에서 평론을 기준으로 해서 써라 라고 했던 거가 재작년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던 거였죠.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서한범 국악통론에서 나왔던 건데요. 서한범 선생님 책에서 보면은 반우반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줄 한번 보시겠어요? 가곡 중에서 계락이나 편론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해서 앞에서 반우반개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평론과 계락 이야기까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네요. 환계락 악보는 이미 교과서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반우반개가 만약에 다시 주민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대악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식임새에 대한 거 앞에서 보았었어요. 식임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평주에서 식임새 그리고 계면주에서 식임새 같은 가곡 안에서 평주의 식임새와 계면주의 식임새를 서술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식임새를 좀 더 집중적으로 물어본다. 만약에 정학곡에서 그렇게 물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국은 가곡이 아니라 가사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자, 가사에서 어떻습니까? 민소각적인 요소와 정학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있죠. 그런데 이 민소각적인 계면줄 식임새와 정학적인 계면줄 식임새가 어떻느냐라는 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이들의 식임새를 물어볼 수 있을 확률도 있죠. 보통 민소각적인 식임새라고 한다면 어때요? 민소각 계면줄 식임새에서 미라하고 도시에서 꺾는 위청에서 아래쪽으로 꺾어서 내려가는 형태들이 많죠. 그런데 정학곡 계면줄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 시가 라와 어때요? 그 간격이 장의도의 어떤 간격보다는 더 좁은 간격으로 자재성, 이걸 자재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연주가 되는 형태의 식임새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. 그거 말고 이제 장단에서는 장단에 구호를 쓰는 거에 대여음을 포함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미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장단을 몇 박에 뭐 쌍을 치느냐, 고를 치느냐, 편을 치느냐라는 걸로 해서 반주법에 대한 거가 이미 기출이 된 적이 있었고요. 이 장단에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말붙임새이죠. 그래서 뭐 1박에 뭐 4박에 뭐 이렇게 말붙임새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. 그러니까 고를 연주하는 곳에 말붙임새를 붙이죠. 이미 기출문제로는 시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시조가 이렇게 1박과 4박, 1사, 6박에 뭐 이런 식으로
고를 치는 위치에 말이 붙여지는 형태가 2012년도에 나왔었네요. 그러면은 가곡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죠? 자, 그 다음 음색에서는 어단 성장의 개념, 어단 성장 개념을 깔끔하게 뭐 한 줄로 쓰시오. 뭐 이런 문제 요즘 대세죠. 어단 성장에 대한 개념. 이런 것들이 음색적 특징을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형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 기출문제 되었던 가학보나 나학보 모두 확대 형식이에요. 그렇죠? 그런데 3장 이하의 가사가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대 형식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문제에서 형식의 포인트에 두어서 줌인을 해서 물어본다 한다면 확대된 형식이 어떻게 가사의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. 아까 뭐 시조 같은 경우에는 언역금 시조 같은 경우는 6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시조 같은 경우는 5박 8박의 장단에 수를 늘려서 그렇게 확대를 시키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가곡에서 어떻게 확대가 됐느냐라는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죠? 자, 그 다음 연주 형태. 연주 형태에 따른 것은요, 바로 기본적인 연주 형태 이미 이렇게 기출문제로 2009년도에 그림까지 같이 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가곡 중에 하나인 태평가가 나왔었는데 가곡에서의 반주에서 좀 변화가 되는 이 태평가가 복판을 치는 부분에 대한 연주 형태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연주 형태를 물어본 것까지 나왔었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요, 음악적 특징이라는 걸 가지고 이미 시험 문제에서 어디까지 나왔고,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주민에서 문제를 물어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음악적인 개념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개념에 따른 거 어떤 답을 써야 될지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했죠. 모든 개념들을 다 외워버리면 될까요?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질문하셨어요. 모든 개념들을 다 외워버리면 될까요? 모든 악보를 다 외워버리면 될까요? 라고 국립국어 악보를 모두 다 외워버릴까요?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하실까봐 걱정이 돼요. 우리가 그 많은 개념과 악보들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 개념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걸 앞에서 정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악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외울 것인가 그거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.